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종부세가 참 법다운 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부세가 이게 국세잖아요. 국세인데 지방세를 차용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세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도 나가지만 주택 부속 토지도 주택 부수 토지만 가져도 재산세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택 부수 토지 지분을 200분의 1만 가져도 그게 과세 미달이어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맞으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200분의 1 주택 부수 토지 2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과세 미달이어도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억밖에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법을 차용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답게 종부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법을 못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종부세를 국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양도소득세의 주택 이런 개념하고 이제 일치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시가 1억 미만짜리들, 이런 1억 미만짜리들 지방에 있는 주택들 그런 거를 주택수에서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부세 법을 만들어지면은 따로 국세로 국세 제대로 만들면은. 지금은 전원주택 업계가 그냥 막 다 울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컨드 주택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은 누가 가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안 와가지고 죽겠는데 뭔가가 메리트라도 줘야 사람이 관심이 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런 종부세로 해가지고 지방에 누가 하나가 내려가지를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건설업은 지금 전원주택업계는 아주 울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주택 같은 소수 지분만 가져도 좀 더 다주택자가 되게끔 만든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상속주택 소유자하고 소수 지분자하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주택 소유자한테만 그 혜택을 주잖아요. 세금 혜택을 주니까 나머지 소수 지분자는 혜택을 안 주는 만큼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서도 그거를 일관성을 같이 지키게끔 법을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렇게 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방세가 참 무서워요. 지방세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지방세 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기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안부 그쪽에서 다루는 세금이 지방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하고 이게 법리가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리가 지방세에 투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거를 참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개념도 지방세에서만 독특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생긴다. 사실상의 소유, 사실상의 취득 막 이런 개념들이 지방세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한번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끔 옴짝달싹 못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복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는 워낙 액수가 적다 보니까 대충 아이고 불복하느니 그냥 감수하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까지 이렇게 왔다. 그런데 지방세 재산세에서 불복 안 하고 다투지 안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게 지방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전부 다 종부세 대상자로 납세 의무자로 봐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곡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공시 가격을 1년간 유예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종부세 뭐 고통으로부터 조금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 아니냐 이거죠. 이 카드 썼다가 또 저 카드 써보고 그것도 1년간 돌려막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면 엄발의 오줌 누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뿌리를 뭐 자꾸 뭐를 흔들고 고쳐야 되는데 미봉책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지금은 뭐 기재부 장관이 뭐 올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 사이에 공시가격 9억 이하 뭐 5% 임대율 그 지키고 그 다음에 신규 임대 계약을 하든지 계약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이 조건을 지키면은 뭐 실거주 2년 요건을 1년으로 해주겠다. 그것도 임대를 1년 6개월 이상 이미 한 주택에 한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도 막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내 자식 공부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잠시 아들이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 내년에 참 올해 또 1,500만 원 나온 분이 내년에 곱하기 3 하면은 4,500만 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이 계산하는 배수 계산하는 게요. 너무 이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게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내년에도 다주택자 그러면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가? 종부세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가? 없죠. 지금 없고 파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양도세를 묶어놨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완화되는 그 순간에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과연 그게 완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종부세법도 국세다운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아까만 해도 석양이 이렇게 지고 그랬는데 저 순간 한번 딱 햇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금방 어두워져 버리네요. 나라가 좀 이렇게 밝아졌으면 좋은데 점점점 어두운 기운으로 내려가는 왜 그런 느낌을 저만 받는지 저 혼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